YG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무조건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제가 변호사 배치.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사건을 다뤄보려고 해요. 연예인 관련 사건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사님이 최근에 매니저로부터 10억 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리사 사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YG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팬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문제 제기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재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리사님 사건 외에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법률 내용은요,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인생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관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사님이 매니저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실명을 모르니까 김사기 매니저님이라고 할게요. 리사님이 김사기 매니저와 알게 된 거는 데뷔 초였어요. 2016년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알아왔던 매니저입니다. 김사기 매니저는 리사님에게 부동산을 알아봐 준다고 10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아마 좋은 매물들을 찾겠다, 리사님이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살 거치를 찾느라고 돈을 맡겼겠죠.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김사기 매니저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일단 사기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돼서 최소 3년 이상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처럼 10억 원인 경우에 법원은 3년에서 6년 정도 형량을 내리고 있어요. 만약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보이면은 법원에서는 1년 6개월에서 4년 사이로 형을 감경합니다. 처벌은 당연히 받게 될 거예요. 리사님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량은 조절되지만 처벌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YG 입장 전문을 읽어봤을 때 굉장히 의문점이 들었어요. 의문점이 한 3가지가 들었는데요. 첫 번째, YG가 과연 리사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YG에게 책임이 있는가? 아무도 YG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YG가 그 책임을 인식하고 있고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YG 입장 전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리사가 전 매니저 A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뢰했던 전 매니저였던 만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리사의 의사에 따라 A씨는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 계획에 합의 후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A씨의 행각에 매우 당혹스러운 한편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YG 입장 전문을 읽어봤을 때 굉장히 잘 썼어요. 정말 법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고 법률가의 손을 분명히 탄 사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일단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는 리사의 입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YG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를 스무스하게 넘기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게 리사님일까요? 아니면 YG일까요? YG에서는 분명히 언론 노출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쉬쉬하고 넘어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이시고 태국 국적의 연예인이신데 외국인으로서는 타국 땅, 한국에서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전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리사님이 대인배적으로 10억 원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하겠다라고 하신 건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만약에 리사님 지인이었으면 무조건 그 10억 원을 받아내라고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게끔 모든 방법을 강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YG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김사기 매니저가 행동했을 시나리오가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사과문이 애매모호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로 제가 유출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회생 파산이 없는 경우, 보통의 경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합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형사합의, 민사합의,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변제합의. 이게 지금 해석이 좀 불분명해요. 형사합의는 형사적으로 난 너의 처벌을 원치 않아 라고 말하는 게 형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최저 1년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민사합의를 한 경우 종이 쪼가리예요. 완전 종이 쪼가리예요. 이 경우에는 민사합의 없어도 사기친 거 명백하잖아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알려드릴게요. 이미 개인 회생 파산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민사합의를 해도 회생, 파산 이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법원에 갑니다. 판사님 저 돈이 없어요. 저 10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억 원 말고 저 2억 원만 갚게 해주세요. 그럼 판사가 그래 너 보니까 재산 상태 파악해 보니까
정말 1,000만 원밖에 없네. 10억 원은 영원히 못 갚겠다. 그러면 내가 10억 원을 2억 원으로 줄여줄게. 2억 원만 갚아. 이게 회생이고요. 판사님, 저 1,000만 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근데 돈 갚을 자신도 없고 저 인생 살아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면 판사가 그래, 너 보니까 아무 재산이 없네. 그나마 있는 거 팔아서 갚고 10억 원 없는 걸로 해. 이게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채무를 탕감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박 빚으로 개인 회생 파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사안도 그 중에 하나예요. 김사기 매니저가 이미 그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별로 전략이 달라요. 제가 리사님의 변호사라면은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저였으면 무조건 YG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을 것 같아요. YG의 책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YG는 관리 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용자 책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용자, 고용주, 회사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건데요. 직원이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그랬을 때 회사에게 책임이 있느냐? 우리 법상으로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책임이 있냐면요, 사무집행에 관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치거나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이랬을 때 그 직원이 한 일이지만 회사도 책임이 있어요. 판례가 2개 있어요. 제가 짧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택시기사 판례가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택시 운행을 하다가 손님을 강간했어요. 이게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하다가 생긴 일일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니지만 우리 판례는 외형 이론, 외형적으로 보기에 사무집행 하다가 일어난 일이면 전부 다 회사도 책임을 져야 된다.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라고 해서 회사 책임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판례, 성희롱 판례가 있어요. 회사에서 성희롱을 하고 퇴근 후에 강간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거는 퇴근 후 일이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게 아니죠. 그럼에도 판례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회사가 피고인이랑 같이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했던 사안이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원문을 보면 YG가 중간 조율, 중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사자예요. YG는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YG는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는 면이 있어요. 관리 감독 책임이라는 표현을 써서 내가 회사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책임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대응을 다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한편으로는 신뢰관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리사님과 그 매니저의 개인 간의 신뢰관계가 워낙 돈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과실 비율이 인정됩니다. 너가 믿었으니까 책임을 너도 져야 돼, 너가 너무 믿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50대 50으로 과실 비율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둘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YG로서는 이 책임을 100%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리사님에게 합의서를 쓰자, YG에게 책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확실한 거는 YG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다는 점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팬분들이라면은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매니저분 도박으로 탕진했잖아요. 이거 절대 못 갚아요. 리사님은 10억 원 중에 한 9억 원 정도는 못 받을 겁니다. 그리고 YG에게 소송을 걸면은 승소가 진짜 가능한 사안이에요. 근데 리사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속한 회사인데 정말로 YG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좀 총대를 메고 리사님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것도 있고요. 여기서 김변의 솔루션, 혹시라도 이 영상을 리사 씨가 보고 있다면 리사님, 형사합의는 무조건 신중하게 하세요. 최대한 늦게 하셔도 되고요.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았을 때 더 재산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 분명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형사합의를 레버리지, 지렛대 삼아서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을 꼭 고려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절대로 회사에게 각서 같은 거 써주지 마세요. 만약에 회사가 회사에게는 피해 비용 청구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써달라고 했을 때 절대로 도장 찍지 마시고 사인하지 마세요. 일단 변호사랑 상담을 하세요. 차라리 어떤 합의도 없는 상태가 훨씬 유리한 상태인 거예요. 세 번째, YG에게 소송을 걸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지금 걸지 않아도 돼요. YG의 책임은 이미 발생했고 손해배상 책임은 3년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3년 내로 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무조건 도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변호사든 괜찮아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찾으셔서 사건을 의뢰하시고, 꼭 소송 안 걸더라도 지금부터 개인 변호사를 만드세요. 이거는 제가 모든 연예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연예인 분들 반드시 평소에 연락하는 변호사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상담료 2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큰 돈 같지만 언젠가 회사랑 분쟁이 생겼을 때는 평소에 믿는 관계가 있었던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리사님이 회사의 일종의 직원이잖아요. 소속 아티스트고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하겠어요. 그게 대기업으로. 정말 힘들어요. 최근에 유재석 님이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신
그것도 수십억대 소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괜찮은데 내 후배들이 똑같은 경험을 할까봐 내가 나서서 이것을 고치고 싶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리사님도 후배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떨까. 그리고 팬분들도 그렇게 리사님이 본인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물론 소송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송했을 때 사실상 얻는 불이익이 더 클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리사님 앞으로도 회사랑 계속 가야 되는데 껄끄러운 일을 만들기 쉽지 않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이런 가능성도 있다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 찍어봤고요. 생각보다 법을 알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회사 직원과 분쟁이 있다, 성희롱을 당했다, 아니면 폭행을 당했다, 일반인들은 이게 그 사람과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법률가가 아니면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변호사로서의 관점을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채널을 시작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제보하고 싶은 사안이 있으신 경우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단에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김변이었고요. 리사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